영화나 드라마의 장면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군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김영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대립하는 장면을 함께 보고 실제 군법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절차와 차이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폭행하는 장면이 나오는, 예전에는 단순한 폭행죄로 처벌 많이 했습니다. 영내에서 저렇게 폭행을 하더라도. 근데 그 이후에 옛날에 윤일병 사건이 터지고 나서는 군대 내 가혹행위라는 규정이 많이 생겼고, 저렇게 여러 인원들이 한 명을 괴롭히는 경우에는 다수 폭행죄를 넘어서 가혹행위로 처벌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폭행은 보통은 유형력 행사라고 합니다. 몸의 신체와 신체가 맞닿는 어떤 유형력 행사를 모든 처벌 범위로 삼고 있는데, 가혹행위는 그 범위를 넓혀서 신체로 가지고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외에 정신적 괴롭힘도 가혹행위로 전부 다 포함합니다. 예전에 윤일병 사건에서 제일 많이 문제됐던 게 뭐냐면 잠을 안 재운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단순히 잠을 재우지 않는 행위는 유형력 행사로 보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때린 건 아니니까. 근데 그런 부분까지 모두 포괄해서 가혹행위라는 개념으로 이제 처벌을 하게 되면 처벌 범위도 많이 넓어지고 처벌 수위도 좀 많이 올라가는 결과가 되게 됩니다. 탈영을 하는 경우에는 부대 내에 다시 복귀를 할 의사 없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군무이탈죄로 보통 처벌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제일 많이 문제되는 경우가 뭐냐면 휴가를 복귀하는 과정에서 차가 늦는다거나 막힌다거나 부대 기간 사이로 부대에 늦게 복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무단이탈죄라는 처벌을 하게 됩니다. 무단이탈죄와 군무이탈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무단이탈은 부대에 다시 복귀할 의사가 있지만 늦게 복귀하는 경우, 군무이탈의 경우에는 아예 부대로 복귀할 의사 없이 부대를 밖을 나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 DP들이 잡으러 가는 인원들은 대부분 다 군무이탈범이 되게 됩니다. 인질극 같은 경우에는 총기를 가진 경우, 흉기를 가진 경우, 이런 경우들이 많을 텐데, 총기를 휴대하고 민간인을 협박하거나 하면은 일반 총포화약 관리 법률이나 이 특수협박으로 또 처벌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총을 가지고 탈영을 하게 되면은 단순한 군무이탈이 아니고 총기 휴대 군무이탈죄라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그걸로 일단 강하게 좀 처벌을 받을 것 같고, 총기로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하게 되면 특수협박으로 또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총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살은 하겠지만, 이 드라마는 극적인 상황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살까지 나가겠지만, 보통은 다리나 총기를 떨어뜨리는 정도 수준에서 총기 사격이 이루어지겠죠. 지금 이게 탈영을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DP조가 나가서 일단 그 현장에서 체포를 할 거고, 이 인원들은 현행범이기 때문에 체포 권한이 이제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럼 체포가 되면 군사경찰대로 이첩을 해서 일단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을 하고 군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달라고 요청을 할 겁니다. 군검사는 군사법원에 구속영장 발부를 청구를 해서 구속영장 밟은 다음에 구금된 상태에서 군사경찰에서 10일, 군검찰에서 최대 20일까지 조사를 하고 군무이탈죄로 기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속된 상태에서 쭉 재판을 받다가 이 인원이 계속 복무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 초범인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가 많고, 집행유예가 무조건 또 선고되는 건 아니고 연예인 조력하에 내가 계속 복무하겠다는 서약서와 의지를 좀 표명하는 방법으로 집행유예를 좀 선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면 자녀 복무 기간을 계속 또 복무를 해야 되고, 실형 선고를 받게 되면은 군 복무가 좀 면제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가혹행위 같은 경우에는 초동 수사가 진행이 되게 되면 가해자와 이제 일단 피해자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행위를 해야 될 것 같고, 단순히 그 사건 외에 이 가해자들이 다른 피해자를 괴롭힌 사실이 없는지를 먼저 조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럼 그 가담했던 인원들 대부분은 또 조사 대상으로 분류가 돼서 조사가 진행이 될 거고, 그 인원들도 군사경찰과 공검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 기소 단계까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경우들은 없진 않습니다. 저도 본 경우는 있는데, 어깨를 툭툭 치거나 푹 찔렀다는 이유로 폭행으로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가혹행위로 신고한 경우를 봤는데, 그러니까 유형력 행사가 있으면 고소가 물론 가능은 하지만 가장 큰 기준은 사회통념상 이게 폭행으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내 주변에 목격자가 많이 있다는 게 또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건이 발생을 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변호사를 찾아가서 이 상황이 이렇다라는 것을 상담을 받고, 주변의 목격자들과 어떤 진술을 교차 검증을 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챙겨주기 위해서 했던 행동들이 어찌 보면은 가혹행위로 포장이 돼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들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단 나의 행동이 무엇인지 변호사에게 잘 털어놓고 또 변호사와 적절하게 조사를 대비를 해서 대응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DP를 보고 사건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다음번에도 억울함을 겪고 있는 장병들을 위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군형사 전문 변호사 김영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